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바로 XRP 코인이죠. 자, 리플 코인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확실한 저점 라인, 확실한 지지 라인을 테스트받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 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줄까? 자, 간단하게 XRP 코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 호재성 이벤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이겠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미국의 관세 충격에 따라서 1조 원의 규모가 청산됐다. 1억 3천만 원대에 현재 거래 중이다. 자, 어떤 거에 충격입니까? 관세의 충격이다. 자, 미국의 관세를 높이겠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관세에 대한 공약도 지켜내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약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코인을 비축해 놓을 것이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에 그 기대감을 같이 가져올 수밖에 없죠. 관세는 왜 영향을 받냐? 코인 시장에 우리가 고래라고 불리우는 세력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은 관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기준금리라든가 이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졌기 때문에 니플만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트럼프의 암호화폐 서밋 언제입니까? 미국 시간으로 3월 7일입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8일이 되겠죠. 자, 트럼프의 암호화폐 서밋은 XRP,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또한 해당되는 전략적 비상금, 해당되는 전략적 준비금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설사 비트코인만 비축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린 무엇이 필요합니까? 미국 정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 예산이 필요하냐? 정부의 자금이 있어야지 해당되는 코인을 비축해 놓겠죠. 그러한 부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공수표다. 트럼프는 말뿐인 공약을 지켜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 심리가 또 한 번의 불안 심리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죠.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현재 시점까지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건 일봉의 모습입니다. 얼마입니까? 0.03, 0.05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죠. 자, 최근에 어땠습니까? 3,000원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4,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고 또 저점을 어디에서 확인해왔습니까? 3,500원 라인대. 이 라인의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12월 달이 이 박스권이거든요. 얼마입니까? 3,000원부터 3,500원 사이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였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12월 20일 날짜, 12월 20일 날 1조의 고래가 매도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다고 했죠. 자, 이게 어떤 걸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고래가 손을 바꿨습니다. 고래가 다른 고래한테 물량을 넘겼다. 왜? 1조를 매도했다. 근데 이게 시장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다른 고래한테 물량을 넘겼다. 그렇다는 건 확실한 다른 고래가 1조를 매수했던 단가가 3,000원부터 3,500원 라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 라인대가 그들의 매입 단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매입 단가는 더 낮은 단가지만 이 단가를 지켜낼 만한 이유는 충분하겠죠. 왜? 12월 20일 날 1조를 매수했기 때문에.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팔았다. 제가 이 뉴스 설명 여러 번 해드렸죠. 왜? 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드릴까? 12월 달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들의 손바뀜이 있었던 단가는 확실한 저점 라인,
확실한 지지 라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12월 20일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3,500원대 종가 기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한 시장에 고래들에 들어오고자 하는 단가는 이 단가를 벗어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1조를 매도했으니까 우리 개인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들 엄청 많으셨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조를 매도했다. 이게 체결이 되었다는 건 누군가가 1조를 매수했다라는 거고 1조를 매수했다라는 게 과연 개인일 것인가? 아니라는 거. 이게 고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뭐예요? 블록 딜이라고 해요. 블록 딜. 말 그대로 딜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물량을 이 정도의 가격으로 넘길 건데 살 사람 찾은 다음에 움직임에 대행, 대량 매매가 나온다는 거. 이게 바로 블록 딜이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12월 20일 날짜의 단가 얼마였습니까? 좀 더 화면을 크게 보면 이러한 부분이 나와요. 12월 20일 날 여기거든요. 3,000원 밑으로 터치했다가 다시 3,500원 근처까지 끌어올렸던 단가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쭉 연장선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추할 수 있겠죠? 자, 3,000원을 이탈했다가도 다시 끌어올렸던 그 이유가 바로 고래들의 손바퀴만 단가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조금 더 자신감을 찾을 수가 있겠죠? 물론 나는 고점에 매수했습니다. 5,000원 근처까지 간 걸로 그때 매수했는데 지금도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우리는 확실한 매매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고 신규 매수를 왜 해야 되냐? 그만큼의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있느냐? 있죠. 어떤 것에 투자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CBDC는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젠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거.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다는 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달러랑 연동되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코인이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에요. 달러가 많이 사용돼야지 그들의 글로벌 1위의 입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최근에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달러를 이용 안 할 겁니다. 자국 내 화폐를 이용할 거예요. 우리는 가상화폐를 이용할 겁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많이 뭉쳤어요. 미국은 이 나라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정말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뭐가 있을까?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가상자산. 그중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연동되니까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이건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펀드시장의 상장. 이거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XRP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의 모멘텀이에요. 이러한 모멘텀이 든든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시점을 지금 단가에 잡아도 충분하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XRP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성 이벤트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자, 그 부분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XRP 코인 3달러를 돌파를 실패했다. 고래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게 지난 3월 4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상승력이 높았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또 높았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은 공포감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다가 고래들도 매도를 하고 있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뉴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래가 또 매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래들은 왜 그들이 매도도 하고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전거래. 왜 자전거래를 돌리냐? 그들이 비축하는 부분, 자금을 매집하는 부분에서 이 자전거래만큼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왜? 높은 단가의 매도주문을 걸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아요. 지금 예를 들면 3달러를 절대로 못 올라가게 매도주문을 엄청나게 걸어놓습니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저항대에 막혔다. 다시 이 매도 물량 저항대를 막고 떨어진다. 다시 또 밑에서 매수한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전거래. 자, 3월 4일 날 3달러 돌파 시도했던 부분이 고래의 매도가 증가됐다 라고 하죠. 근데 다음 뉴스 한번 보시죠. 3월 4일 똑같은 날짜 나온 뉴스가 기관의 투자 자금이 29억 달러가 이탈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강한 매도세. 그런데 XRP와 수인은 유입세를 보였다. 왜 이렇게 틀려질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래들 입장에서 우리가 비중을 추가하고 싶어요. 제가 고래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물량을 뺏어갈까? 다른 고래들과 싸움을 걸을까? 아니죠. 흔들기만 하더라도 떨어지기만 하더라도 매도 버튼 누르는 게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개인 투자죠. 제가 개인 투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래들처럼 매매가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래는 돈도 많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안 되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확실한 상승에 대한 투자 심리를 지켜가면서 비중을 어떻게 나누어서 매매 대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플 코인의 모멘텀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공통된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분을 리플 코인이 다른 밈 코인이 된다던가 리플 코인이 이제는 리플 코인 사업을 접겠다라는 부분이라면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리플은 모멘텀은 1,000원대 이하에서도 똑같았었다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자산, 당연히 비축자산 이야기가 되겠죠. 비축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관세 때문에 또 한 번의 하방 압박, 트럼프가 흔들고 있는 코인판. 근데 저희 두 가지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두에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이 두 가지의 공약들을 필수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공약을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3월 7일 현지 시간으로 해당되는 서밋을 준비하면서 이 서밋에선 윤곽이 나오겠죠. 비축 자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떠한 코인들을 비축해 놓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XRP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비트코인만 하냐 안 하냐 그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이 그만한 금액들 이만한 정액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암호화폐 시장이 4% 하락했다. 근데 비트코인과 리플, 밈코인이 동반적으로 급락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게 지난 2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난 3월 3일 날짜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트윗을 하면서 확실한 코인 시장의 기대감을 다시 또 증폭시켰죠. 그러면서 엄청난 폭등력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떨어질 때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의 이유도 충분히 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떨어질 때 매도하고 또 올라갈 때 매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매매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식 거래도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고 코인 거래도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는 건 투자 심리를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시장에
관대,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도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리플 코인, XRP 코인을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1,000원대 이하부터도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 1,000원대 밑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XRP 코인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월봉의 모습이죠. 2021년도 때 누가 정권 잡았습니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점입니다. 자, 이때 기대감 때문에 얼마큼 올랐습니까? 2,000원 뚫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도 SEC의 위원장을 게르겐슬러를 세우면서 어때요? 하방 압박받고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얼마나 보였습니까? 22년, 23년, 24년 11월 달까지 이러한 횡보 라인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때 나왔던 단어가 뭡니까? 니플한테 속으면 안 된다. 니또 속이 나왔죠. 왜? 4년 동안 기대감은 엄청나게 많고 모멘텀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이더리움이 500만 원 돌파했을 때 XRP는 1,000원이었다. 1,000원도 돌파하지 못했다. 당연히 이렇게 욕 먹을 만하죠. 근데 어땠습니까? 11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그리고 2월 달에 조정폭을 엄청나게 갖고 왔고 다시 3월 달에 상승력을 조금씩 높이고 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움직였다. 만약 모멘텀에 손실 났거나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는 투자의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매도 물량도 엄청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래대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고 있는 N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줄고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매도 물량은 나올 만큼 다 나왔다. 개인들의 매도도 어느 정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작은 힘만으로도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트럼프의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되는 관세라든지 기준금리라든지 대외적인 이벤트가 많이 있지만 미국 내부적으로는 SEC는 규제를 풀고 있고 항소했던 부분도 다 취하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비축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는 건 미국 내에서의 바뀌어진 시선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거고 자료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XRP 코인, 그러면 이 코인이 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을까? 자, 우선은 이 뉴스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2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 제가 리플 코인 소개해드리면서 가장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이 바로 리플이다, XRP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기존의 은행들, 제도권 금융이라고 하죠. 이 제도권 금융과 이미 손을 많이 맞잡고 있는 게 리플이었거든요. 자, 보시면 글로벌 9대 은행이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전망치가 올라간다.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리플이 없어서 못 사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 당연히 제도권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고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스위프트는 국가 간의 송금 시스템을 말합니다. 국가 간의 송금 시스템이 기존에는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렸고 수수료도 많이 들렸는데 리플을 이용한다면 저렴한 시간 그리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스위프트에 당장 합류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기대치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거 한번 보시죠. 미국 연준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 아이들이 패드나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리플은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제가 이 부분도 설명 많이 해드렸죠. 어떠한 내용인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패드나우 같은 경우는 미국 내의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미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과 기관들을 통합할 계획을 가져가고 있죠. 여기서 말한 패드나우가 리플과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냐? 그게 아닙니다. 이미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상당 부분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XRP,
니플 코인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니플처럼 가장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래들이 왜 계속적으로 자전거를 돌리냐,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떤 부분입니까? 자, 이 뉴스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ETF라는 건 뭡니까?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펀드라는 거. 그러면 고래가 유입하려고 봤더니 많이 올라가 있어. 그럼 얘네가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너무 높은 단가니까. 왜? 고래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공매도도 치고 상승, 하락 이 부분을 똑같이 우리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많이 올라간 단가에 매수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그들의 노림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림수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이게 승인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 그리고 이때 매집.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많이 설명해 드렸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이 바로 매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XRP 코인의 모멘텀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래들은 엄청나게 긴 기간 흔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일봉의 모습입니다. 정말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될 수 있죠. 12월 달이었고요. 여기가 바로 1월 달. 1월 달 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였고 최근에 관세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또 한번 3월 달에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지만 지금은 어느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까? 3,500원부터 4,000원대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냥 급등한 게 아니라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고 떨어질 때 또한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들면서 대외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하방 압박 받았지만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현재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매수, 어떻게 매도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극대화로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